토론토 블루제이스가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5연패를 당하면서 5할 승률이 붕괴되기까지 하면서 점점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다가 볼티모어와의 2차전에서 9회에만 6득점을 해버리면서 기적의 역전승을 거뒀고, 다음 바로 류현진이 상상 이상의 피칭을 선보이면서 7이닝 1실점, 타자들도 7득점을 하며 2연승을 달렸고, 하루를 쉰 후 마이애미와의 2연전 첫 번째 경기에서 투수전으로 8회까지 1대1이었다가 9회에 득점을 하면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이날 경기에서 드디어 1억 5천만 달러 몸값의 사나이 스프링어가 부상해서 재복귀를 했습니다. 토론토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챙기면서 기대를 모았던 스프링어는 개막하기도 전에 부상이었고 4월 29일 마침내 복귀를 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3경기 만에 다시 쓰러지면서 2달여 동안 다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만약에 캐나다 토론토 홈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다면 찐 팬들에게 야유를 받았을 것입니다. 스프링어는 경기 전 복귀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하면 잔인한 시간이었다. 나는 야구를 하고 싶었다. 다치고 싶지 않았다. 지난 복귀 때는 괜찮았다 정도로 말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너무 좋은 몸 상태다. 감독이 원하고 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나는 이기기 위해 이 팀에 왔다. 나는 팀이 필요로 하는 선수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스프링어는 그리칙을 밀어내고 이날 5번 타자 중견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결과는 4타수 무안타. 그나마 다행인 건 삼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스프링어의 활약까지는 필요 없었습니다. 토론토에는 게레로가 있잖아요. 게레로 주니어가 처음 2타석에서는 무안타였지만 6회 타점을 올리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6회에 마이애미의 에이스 알칸타라의 볼에 비셋이 팔꿈치 쪽에 볼을 맞으면서 1루에 출루를 했고, 게레로 주니어에게 공을 던지다가 폭투가 나오면서 비셋은 2루까지 진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득점권 찬스가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따놓은 당상 게레로 주니어가 4구 만에 팀배팅으로 밀어쳐서 안타를 만들면서 동점을 만든 것입니다. 알칸타라는 160km의 강속구에 예리한 변화구로 거의 디그롬급 피칭을 보여주었고 8회까지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습니다. 어쩌면 마이애미는 알칸타라를 교체한 것이 패인의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8회까지 팽팽한 1대1 상황에서 알칸타라는 투구수 86개밖에 되지 않았고 토론토 타자들이 애를 먹었는데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마무리 투수를 내보낸 거죠. 아무래도 그건 9회 선두 타자를 의식했을 것입니다. 9회 선두 타자는 스프링어였고 앞선 3번의 타석에서 무안타였지만 같은 수수의 공을 많이 볼수록 타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데다 그래도 스프링어니까 감독은 투수를 교체한 듯 합니다. 마이애미 감독인 매팅리는 투수 교체를 성공했습니다. 스프링어는 역시나 안타를 치지 못하면서 4타수 무안타였습니다. 만약에 패배를 했다면 스프링어 비난이 제대로 쏟아졌겠죠. 희망은 비지오가 갖게 해주었습니다. 앞선 타석에서도 타구의 질은 좋았었는데 비지오가 마무리 투수를 상대로 2루타를 치면서 마이애미의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구리엘 주니어가 또 2루타를 연속으로 치면서 손쉽게 득점을 하며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점 차라는 건 토론토에게 매우 불안하죠. 하지만 한 이닝 남겨놓은 상황에서 1점 차는 그래도 믿을만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론토에는 평균 자책점 1.48에 로마노가 있기 때문이죠. 로마노가 마무리 투수로 올라와서 99마일, 100마일을 뿌려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2번 타자 마르테부터였는데 2구 만에 타격을 하며 유격수 방면 느린 땅볼을 쳤습니다. 비셋이 잘 캐치했지만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송구를 하지 못했고 노아웃의 1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안함은 있었지만 로마노니까요. 그런데 이 위기의 흐름을 바꾼 이는 로마노가 아니었습니다. 마르테가 초구의 도루를 시도했는데 기가 막히게 맥과이어가 정확한 송구로 아웃을 잡아버렸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멀티히트를 치면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던 포수 맥과이어는 이제 도루 견제 능력까지 확실히 보여주면서 토론토의 주전각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6승 경기였던 볼티모어 전에서도 몬토요 감독은 그날 경기 MVP라고까지 했으니까요. 맥과이어의 활약은 토론토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이후 로마노는 마이애미 3, 4번 타자를 공 8개로 가볍게 요리하면서 2대1 승리에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승리에 큰 도움을 준 선수는 또 한 명 있죠. 바로 스트리플링입니다. 스트리플링은 이번 시즌 12게임을 출전 중인데 그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확실한 선발 투수 중 한 명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스트리플링이 지난해부터 이번 시즌 초반까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최근 6경기에서는 2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보여주면서 류현진이 만족하지 못한 성적을 내지 못할 때쯤부터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에도 류현진이 초반에 좋은 활약을 보이다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100일 가까이 빠졌을 때 스트리플링은 올스타까지 뽑힐 정도로 좋은 활약을 했는데 설마 둘이 상극은 아니겠죠? 류현진이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보여주듯이 스트리플링은 게리콜과의 맞대결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고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도 6이닝 1실점, 그 실점은 솔로 홈런 한 방이었습니다. 6이닝 동안 피안타는 2개밖에 맞지 않았고 삼진을 7개를 잡으며 선발 투수로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리플링의 1실점 호투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토론토는 기분 좋은 3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더 기분 좋은 건 양키스가 캔자스시티에 역전패를 당하며 게임차를 좁혔다는 것입니다. 양키스는 게리 콜을 내보내고도 패배했는데 콜은 7이닝 2실점, 본인 역할은 다 했는데 8회에 올라온 로아이 시가가 부진하면서 5피안타 4실점으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로아이 시가라는 선수는 불펜 투수로서 31게임이나 출전했고 승리조로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선수인데 이날 완전히 무너지면서 캔자스시티를 아니 토론토를 도와줬습니다. 보스턴과 템파베이도 현재 경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한 팀은 무조건 패배할 테니 토론토 블루제이스로서는 기분 좋을 수밖에 없죠. 토론토가 더욱 기분이 좋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3위인 양키스와 1.5게임 차를 좁혀서 3위 탈환을 한다 해도 와일드카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2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2위 안에 들기 위해선 아직 기회는 많이 있죠. 템파베이나 보스턴과 맞대결만 해도 10경기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맞대결에서 승률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게임차가 줄게 됩니다. 문제는 정말 그 팀들보다 강하냐는 건데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토론토가 초토화된 불펜이 해결되고 안정적인 선발 투수 1명 정도만 채워지면 후반기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이는 애킨스 단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불펜진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 다만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포스트 시즌에 밀려난 팀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그들의 최고 트레이드 칩을 팔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특히 불펜이 그렇다. 또 한 달 안에 시장에 나오지 않을 불펜 투수도 있을 수 있다. 선발진 보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선발 투수 영입에 절대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기회 비용이 얼마인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로스터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추가 영입 가능성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는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소속팀이 단 한 번도 가을 야구를 안 한 적이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현진은 일요일 새벽 4시에 다시 볼티모어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스스로도 몸 상태는 최고라고 한 만큼 이제 체인지업까지 완벽히 제거가 된 상황에서 어메이징한 투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파이팅! 류현진 파이팅!